맨발이었습니다. 2016년 손정희가 처음 아담 뉴만을 만난 날, 뉴만은 사무실에서 맨발로 걸어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의 혁명을 팝니다. 12분 뒤 손정희는 수표를 끊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12분 만에 3조 원을 던진 회사, 그 이름이 위워크입니다. 잠깐, 이 회사가 진짜로 뭘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생 들은 투자 이야기 중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2010년 뉴욕, 아담 뉴만과 미구엘 맥켈비가 함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큰 건물을 통째로 장기 계약으로 빌린 뒤 그걸 잘게 잘라 스타트업 프리랜서에게 월 단위로 다시 세줍니다. 쉽게 말해 전대차, 건물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런데 뉴만은 이걸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외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외는 커뮤니티입니다. 사무실 안엔 수제 맥주 탭이 있었고 기타가 걸려 있었고 영상 공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멤버라고 불렸습니다. 투자 설명서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뉴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방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9m의 키, 길게 기른 머리, 맨발, 카리스마. 그는 직원들 앞에서 연설할 때 실제로 울었습니다. 위워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진짜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사람 봤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유튜브에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고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은 사람. 그 눈빛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랑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아담 뉴만이 딱 그랬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총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을 위워크에 쏟아부었습니다. 손정희는 그냥 투자자가 아닙니다. 알리바바 초기에 투자해 수백 배 수익을 낸 사람, 세계에서 가장 예리하다는 투자자,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2019년 1월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을 찍었습니다. 현대차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돈입니다. 사무실 빌려주는 회사가요? 그런데 이 회사 돈을 벌고 있었을까요? 2019년 8월 위워크는 주식시장 상장을 신청합니다. IPO라고 하죠. 상장하면 일반인들도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회사 속사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문서가 공개되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19억 달러, 2조 4천억 원 손실, 매년 수조 원씩 잃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뉴만은 자기 소유의 건물 몇 채를 위워크 임대해주고 위워크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너가 자기 회사에서 월세를 받는 겁니다. 이해충돌이라고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위라는 단어, 회사 이름의 그 위, 뉴만은 그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회사에 590만 달러, 77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회사 이름값을 챙긴 겁니다. 요트가 있었습니다. 전용기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있었습니다. 뉴만은 회사 돈으로 마리화나를 전용기에 싣고 이스라엘로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의결권, 뉴만의 주식은 일반 주주 주식의 20배 의결권을 가졌습니다. 뉴만 한 명이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서가 공개되자마자 월스트리트가 뒤집어졌습니다. 언론이 뒤집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기업 가치는 60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50조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뉴만은 CEO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뉴만이 쫓겨나면서 받은 퇴직 패키지,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 그가 내세운 가치가 함께 커뮤니티 연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쫓겨날 때 2,400명의 직원이 해고됐습니다. 그 직원들이 받은 퇴직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를 외친 사람이 혼자 2조 2천억을 챙겼습니다. 위워크가 한창 잘 나가던 2018에서 2019년,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 명함에 위워크가 찍혀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거기 요즘 핫하잖아. 사무실은 세련됐고 동료들은 똑똑했고 뉴스엔 매일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스톡 옵션도 있었습니다. IPO 때 주식이 오르면 나도 한몫 챙길 수 있다는 기대. 그 기대 하나로 야근을 버텼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열심히 하면 보상받을 거라는 믿음. 이 회사는 진짜 대단한 곳이라는 확신. 내가 고른 게 맞을 거라는 희망.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곳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그래서 더 믿으려고 합니다. 결국 2019년 9월 IPO는 철회됐습니다. 같은 해 연말 2,40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톡옵션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위워크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13년 만의 종말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성공시켰습니다. 위워크 피크 때보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쏘고 그 로켓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 땅에 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숫자 뒤에 진짜가 있었습니다. 위워크는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홀렸습니다. 사실 손정희만 홀린 게 아닙니다. 언론이 홀렸습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가 홀렸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홀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이 회사 뭔가 멋있네라고 생각했던 우리도 조금은 홀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야기에 홀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 뉴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은 이야기에 끌리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사기꾼을 조심해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름다울수록 한 번 더 숫자를 봐라. 뉴만이 의식의 혁명을 말할 때 누군가는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 벌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멋진 말을 하는 사람, 비전이 넘치는 프로젝트, 다들 뛰어들고 있는 투자. 그 순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야기는 감동시키지만 숫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감동시키는 것과 진실 사이, 그 강역을 볼 수 있는 눈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아담 뉴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2022년 그는 새 회사를 차렸습니다. 또 부동산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또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좋은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26살에 위워크 입사한 사람, 처음 받은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엄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자랑스럽다고. 그 사람이 해고 통보를 받은 건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단체 이메일 한 통으로요. 그 이메일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별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쓴 그 이메일로 2,400명을 자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오래 멈췄습니다. 그 2,400명 중 누구도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곳을 골랐고 열심히 했고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